지난 8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면서 국제사회 핫 이슈가 됐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대체 뭔가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된 이 법안은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세제 개편, 의료보건 접근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재정 적자 축소 등을 통해 물가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는 법안이야. 근데 그 법안이 우리나라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의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해. 그중 전기차 구매 시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게 있는데 이 법안이 발효되면서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 기업이 적용받던 세액 공제가 사라졌거든. 근데 원래 환경을 생각해서 내연 기관차가 아닌 전기차를 사도록 유도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북미 지역 내에서 최종 생산한 전기차에만 한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기차 기업이 받던 세액 공제 혜택은 사라진 거 만 거지. 우리나라 전기차 기업이 올해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 내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한 걸 보면 아무래도 타격이 좀 크지? 그렇죠. 전기차에는 좀 예민한 문제가 되겠네요. 더 구체적으로 내년부터는 이 배터리 핵심 광물의 경우 이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비중이 40% 이상이 되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배터리 주요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 북미산 비중이 50% 이상은 되어야 하고 또한 해마다 그 비중을 계속 높아지도록 해놨어. 그러니까 자국 또는 인근 국가 또는 FTA를 체결한 국가 안에서 다 해결하라 이런 주문이네요. 이거 너무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한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사실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인건비나 제조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비교적 생산 비용이 저렴한 곳에서 공장을 짓곤 했거든. 맞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중국에 공장 많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국가들도 임금이 상승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발생하면서 각국으로 생산 시설을 다시 돌아오게 했어. 그렇게 되면 각국의 경기 침체나 실업난에도 도움이 되거든. 이걸 본국 회귀, 리쇼어링이라고 해. 이제는 생산 기지를 해외가 아닌 본국에 가까이 두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는 거군요. 미국은 앞서 수년간 리쇼어링을 진행하고 있었고 지금은 자국과 우호 관계가 깊은 나라들과 협력하는 프렌드 쇼어링까지 더해진 상황이지. 프렌드 쇼어링이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세계 곳곳에서는 생산이 중단되고 물류는 마비됐어.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국 우선주의 확산, 중국의 도시 봉쇄 등 이 국제적인 여러 사안들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위기를 겪게 된 거야. 그러니까 특정 물품에 대한 공급망을 친구들끼리만 공유하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맞아. 다시 말해 미국을 중심으로 소위 우방국끼리 이 공급망을 구축해서 글로벌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하겠다는 게 바로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거야. 근데 이건 세계화 시대에는 좀 맞지 않은 느낌인데요? 그래서 이 사안을 지금껏 운용되던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란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이 큰 위기를 맞았다. 그래서 기존의 공급망을 재편하게 되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프렌드 쇼어링이다. 즉 미국은 어떤 이슈가 발생해도 공급망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자국이나 인근에서 제조하는 곳에서만 혜택을 주겠다는 거네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이 무엇보다 첨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제외하고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나라한테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우리한테는 미국과 중국 다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맞아.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국가이면서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수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만큼 이 중국과도 미국과도 외교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건 분명한 거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로서는 우리나라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의 이익을 지키면서 현명하게 잘 대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가장 중요한 건 첨단 산업 분야에서 다른 국가가 대체할 수 없는 우리만의 기술력을 개발하고 앞세워 나가는 거야. 글로벌 공급망 개편은 결국에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 산업과 직결되는 것들인 것만큼 이 관련 분야에서 뒤떨어진다면 우리 경제도 크게 흔들릴 게 분명해.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대립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우리의 기술력, 독자적인 기술력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말이네요.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앞서서 첨단 산업을 지원하고 인재 양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거지. 또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나 치포 동맹 같은 경제 협력체에도 참여할 필요가 있어.
사실상 이들 협력체가 미래 경제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니까. 그런 협력이 프렌드 쇼어링의 예가 되는 거군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협력 관계에 속하지 않은 나라라 할지라도 그 관계를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마찰을 최대한 피하면서요. 맞아. 비경제 협력 국가라도 현명하게 대처해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 글로벌 공급망과 관계가 있는 기업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공급망의 최전선에 일하는 건 사실상 기업들인 만큼 그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반영해 줄 필요가 있어. 그러면 앞으로의 대처나 정책에 그 현장의 목소리가 잘 담기겠네요. 그게 제일 현실적이기도 하니까. 그렇지.